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김지영이고요. 9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서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. 사실은 9월 모의고사만을 위함은 아니라고 봐. 좀 넓은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큰 굵직한 아이디어 하나를 좀 심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,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, 여러분들의 모의고사, 그러니까 수능형 모의고사의 점수는 고3에 들어서는 순간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에요. 급격하게. 뭐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. 그러니까 고3 때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가 보통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최근 2, 3년 동안의 1등급 비율을 보잖아요. 난리가 납니다. 제 기억에는 재작년이었었나? 3월이 1%대가 나왔던 기억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를 끌어내릴 거란 소리야. 너를 대부분 여러분들을 끌어내릴 거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급격하게 올라가는 난이도를 내가 좀 버틸 수 있을까? 그래서 말인데 얘들아, 대부분 뭐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,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까지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, 뭐 솔직히 수능형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부분 점수들이 뭐 이런 느낌으로 오르기는 해요. 고2 때까지는.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? 제가 상담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레파토리가 뭔지 아니? 지금 제가요, 고1 때까지는 나름 한 2등급, 뭐 1등급 괜찮았거든요. 그 말은 즉슨 고3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가버린다고. 그래서 여러분, 이 모의고사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게 좋겠냐면, 그냥 시험 자체는 열심히 보시고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사후 작업이 훨씬 중요해. 근데 이 사후 작업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, 좀 분류를 좀 해주시죠. 어떤 측면으로 매 문제마다 사후 작업을 했으면 좋겠냐면, 나의 단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될까? 나의 개별 문장 단위로 봤었을 때 해석력은 어느 정도 급까지 가야 될까? 단어와 개별 문장 해석을 넘어서서 문장과 문장끼리의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 조감이 되는 줄거리 파악,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될 것인가? 단어와 개별 문장 해석과 전체적 줄거리 파악까지 됐다면 좀 더 그 다음 단계, 즉 지문 자체에 녹아져 있는 너 이렇게 글을 읽어라 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읽었는가? 아니면 줄거리만 대충 훑었는가? 명확한 기준의 포착. 마지막이에요. 결국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누구와 싸우셔야 될 분들이야? 오답선지와의 싸움이죠. 결국 시험이라는 건 이거잖아. 정답을 구해낸다가 아닐걸? 여러분들 오답선지와 싸우는 게 더 중요할걸? 이 측면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사후 작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,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. 여러분, 고3 때 왜 이렇게 점수가 뚝 하고 떨어지냐면, 제가 일부러 색깔로 이렇게 표시했죠. 이거만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야. 즉 다시 말하면 느낌과 감각, 필로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거야. 뭐 단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1등급 인원이 얘들아 1%대가 나오는 시험이 고3 시험이야. 2024년 6월 평가 모의고사가 1.47%? 이게 1등급 인원이었어 얘들아. 물론 왔다 갔다 하는 난이도는 있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? 감으로 안 풀려. 너네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문제 있잖아. 23, 24, 20 뭐 이런 애들 그냥 해서 딱 고르면 답이 나오지. 그건 여기야. 그러니까 여기라고. 근데 이젠 정답률이 50% 이하로 떨어지는 주제 제목 요지들의 문제를 볼 거예요. 읽었는데 내용도 알겠는데 안 풀려. 다시 읽었는데 내용도 알겠는데 안 풀린다고. 그러면 고3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줄거리를 알았어요.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가 아니고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라는 어떤 확신의 포착, 기준 포착의 순간이 있어야 되고 오답선지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. 좀 더 얘기할까?
순서 삽입 문제이지 얘들아. 36번에서 39번까지 나오는 문제들. 여러분들은 그냥 순서별 뭐 대충 이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니까 뭐 B, A, C 정답 B 이렇게 잘 풀리지. 순서 배열 문제가 오답률 1등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야, 여러분들은. 정답률이 10%대 초반이 나오는 문제들.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. 이거 얼마 안 됐어요, 여러분들. 작년 6평입니다. 문장 삽입? 뭐 대충 읽다가 여기가 좀 뭔가 어색해. 딱 집어넣어서 정답 했더니 정답 맞췄다. 이런 시대는 끝날 거야, 얘들아. 문장 삽입은 고3 수준으로 들어오시면은요. 오답률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. 반드시 들어가요.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. 근데 내가 고른 선지가 3번이면 정답은 꼭 4번으로 나오고 내가 고른 게 4번이면 정답이 5번이라고 나오고 5번 고르면 4번으로 나오고 항상 정답 근처에서 틀리는 문제들의 난이도를 볼 거야. 자, 얘기 끝까지 들어. 그러니 여러분들은 눈앞에 놓여져 있는 모의고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요소들 중에 여기를 좀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가 아니야. 말 잘 들어. 다시 여러분들이 점수를 끌어내리는 요소는 노란색인 게 맞긴 맞는데 이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해. 오히려 너는 어디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. 더 파고드셔야 돼. 그냥 대충 단어도 어디서 본 적 있는 거? 대충 무슨 말인지 아는 이미지가 있는 단어? 근데 이게 말로 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지 너네. 대충은 아는데 이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해석이 안 나오는 단어? 그런 건 모른다고 쳐야 돼. 그런 느낌으로 단어들이나 아니면 해석이나 문장끼리 연결 부분들을 다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야 돼.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저 사람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거를 하래. 이유가 있어. 제가 이제 거의 한 20여 년 정도까지 경력이 돼가는데 고3 N수 친구들 가르친 지 이건 고3 때 배워도 충분하거든.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니? 어떻게 하면 기준을 포착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오답선지가 잘 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도 1년 내내 고3 N수들하고 수업을 해. 근데 개별적 상담을 하잖아. 이 친구들은 이걸 배우고는 있지만 여기가 안 된 친구들이 10이면 9이야.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고3에 해당하는 여기를 들어가게 되니까 배운 건 있지만 이게 잘 안 돼. 왜? 기본적 단어, 해석, 문장 연결을 잘 안 해봤으니까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 시험 자체를 잘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끝나고 나서 사후 작업을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잘하셔야 돼.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. 당연한 게 가장 어려워요. 당연한 얘기인데요.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해요. 그리고 나면 고3 때에 올라가서 자꾸 착각을 하지. 나 괜찮게 점수 나왔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지? 다시 떨어진 이유는 이게 맞거든? 근데 이걸 잡아내려면 기본적 해석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.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야. 선생님, 저가 대충 점수는 이랬었는데 왜 갑자기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. 라는 말들을 한다고. 불러다 놓고 자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 모르는 단어들 얘기해봐. 라는 식으로 내가 질문을 던지잖아, 학생에게. 그러면 진짜 와 어이가 없을 정도까지 고1, 2 수준의 단어들이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하는 고3 N수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고1, 2 단어 다시 한번 제대로 하고 가라. 이거거든.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자.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지. 고3 돼서는. 고3 돼서는 고1, 2 단어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더 고차원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. 고3이 돼서도 야 고1, 2 단어 왜 이렇게 안 하고 왔어. 다시 돌아가. 그거 좀 하고 나가. 그 얘기를 안 듣게 하셔야 고3 때 듣는 수업이 점수로 직결될 것이고 그래야 영어 공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고.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절대평가 때문에 영어 공부를 조금 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잖아. 근데 그러려면 자격 요건이 있어야 영어 공부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왜 자격 요건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줄이기만 하려고 하냐고. 그럼 네 점수가 같이 줄어들게 돼 있어. 혹시 제 수업을 듣는 선배, 형, 누나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. 고3 때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며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공부하는 거랑 부족한 부분이 다르면 안 돼.
공부하는 거랑 부족한 부분이 똑같아야 돼. 아, 내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내가 이걸 부족한 사람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. 근데 공부한 거랑 네가 부족한 게 다르잖아?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. 그러니 고1, 2 때 다 필요 없어 얘들아. 무슨 문제풀이 스킬? 됐어. 뭐 순서 배열 문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냐? 뭐 ABC 한 줄만 읽고서 뭐 대충 봐라? 야, 안 통해 그거 고3 때.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시간에 뭐 빈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냐?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뭐 주변만 그냥 발췌독하면 문제 풀리더라? 안 통한다고. 정답률이 증명한다 고3 때는.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기본 공부로 계속 유지하시고 그리고 고3 때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시면 돼요. 좋은 스킬들을 배워. 알겠지 얘들아? 화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사후 작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김정희였습니다.